다음은 새 사회적 거리 두기. 이게 원래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의 경우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미뤄졌어요, 일주일이. 그것도 급하게 어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기사 몇 가지 준비돼 있는데 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사진 잡으셨는데 사진부터 좀 보시죠. 상인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잖아요. 1일부터 이제 이제 4명까지밖에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4명 이상, 6명까지 일단 되고요. 그 이후에 8명까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6명까지 가능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지우는 거예요. 그리고는 다시 뭐 어렵게 된 거죠, 지금. 원래는 이런 건데 이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. 상인들의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. 보겠습니다. 수도권 4임 밤 10시까지 일주일 더 가게 됐습니다. 델타 변이 확산, 확진이 800명 육박이다. 정부는 시행 8시간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. 이 지점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. 아니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걸 하나? 이겁니다. 전문가들 특별 방역 도대체 뭘 했는가?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.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완화가 됩니다.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달라요.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밤 12시 영업 기대했던 자영업자분들 재료 많이 준비했는데 허탈. 왜냐하면 이게 5인 이상 모임 준비하신 분들 이거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. 비수도권은 2주 동안 8명까지. 뭐 사람 많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써야 한다.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자, 그럼요. 상인분들, 이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이 좀 있는데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한숨 돌리려나 생각했는데 또 연장한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연장된다면 다 취소되겠죠. 힘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. 백신 맞고 하니까 기다려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.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. 그 청소나 뭐나 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날벼락 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또 일주일 또 연장을 한다 하니 이건 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게 소상공인들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. 그러니까요. 예고나 그렇게 강하게 하질 말던지 뭐 이런 겁니다, 지금요. 관련 기사 있습니다. 부메랑된 방역 완화 신호, 수도권만 일주 유예, 효과는 과연 어떨까 의문이다. 뭐 이런 얘기인데요. 여기 보면은 이 기사는 정부의 그동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정부 열 올린 개편 홍보가 시민들에겐 방역 끝 신호로 여겨질 수 있었다. 전문가들 수도권 연장 놓고 지역의 풍선 효과 등 미봉책이다.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면요. 당국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새 방안 고수한다. 이런 입장이었어요.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 일주 연기 발표하자 오후 들어서 긴급 변경.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의 모양새가 참 한마디로 말해서 구겨진 겁니다, 지금요.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럼요.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. 내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어제까지도 저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나 서울, 경기, 인천,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이거 일주일 연기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정부가 뒤늦게 인전 알겠습니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김재섭 전 비대위원, 좀 상황이 이상하게 됐습니다. 저는 어제 이 정부의 대응을 보고 몹시 또 화가 많이 났습니다. 이렇게 정부가 섣부르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줘도 되는 것인가라고 저는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. 뭐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1분기에 우리가 이 백신 접종률이 좀 초과로 달성이 좀 돼가지고 빠르게 늘고 있죠, 지금 접종률이. 네,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. 사실 지금 어제만 확진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꾸준하게 확진자가 늘어오는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1일 날 개편하겠다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신호를 주었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어저께 몇 시간 전에 그냥 급작스럽게 통보를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것이죠. 사실 우리가
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 정부의 방역 방침 때문에 그냥 갑자기 거의 뭐 몇 주, 4주, 6주 이렇게 그냥 영업 정지를 당했던 그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한 케어를 안 해주고 그냥 버팀목 자금 2차, 3차 그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부만 보전을 해주고 사실 거의 방치 상태로 냅뒀단 말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혼란을 또 주고 나서는 최근에 또 한 가지 같이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영상에도 봤지만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 예. 이분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리고 심층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소급 적용이 싹 빠진 상태에서의 손실보상 제도를 정부 여당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단 말이죠. 사실 이들은 거의 뭐 방치 상태.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빠진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묵살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한 번 더 죽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정부 방침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 그 소상공인들께 당연히 후에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사죄를 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구택 전 부대변인. 사실 어제 지자체가 먼저 결정을 하고 정부가 따라간 셈이 됐어요. 그리고 사실은 확진자 느는 분위기는 계속 그동안 있었거든요. 있어왔죠. 조심히 예. 지적도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사실은 뭐 백신 접종률 높아가는 점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.2%로 대폭 높여 잡았거든요. 뭔가 내수 살리기, 경제 쪽에 방점을 좀 둬야 된다. 뭐 이런 게 좀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? 일단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게 백신도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하루 전까지도 그냥 한다고 했는데 어제 오전까지도 그렇죠.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지자체자들이 만약에 우리는 안 되겠다. 이게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. 특히 이제 지금 뭐 확진자 늘어난 것도 있지만 델타 예. 변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해서 한 건데 그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.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방역이라는 건 뭐 정부에서 책임지는 거지만 지자체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오전에는 발표하고 오후에는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변경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되면요. 이 코로나에 대한 건 손실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. 앞으로 거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지금까지 손해가 이렇게 많은데. 근데 여당에서 통과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소급적이라는 얘기, 소급이라는 말도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해주느냐 안 주느냐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해주고 지난 거는 안 해준다. 그러면 사실 이 법 만드는 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. 당연히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두 가지 부분 지적은 제가 보기에 아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예, 윤용걸 지금 대표님. 정부의 난맥상이잖아요. 7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안 하고 왔다 갔다 예. 하잖아요. 그 책임을 지금 다 누가 짓고 있죠?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사람한테 다 직접적인 책임지고 타격이죠. 있어요. 정부는 예. 몰라라예요.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? 예를 들면 이태원에서 그 가수 강원래 씨 예. 매출 줄은 게 2억 5천인데 보상 170만 원 받았대요. 네. 아예 보상이 없는 거예요.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80%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. 연봉 억대 받는 사람도 지원해 준다잖아요. 그러면 뭔가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. 이게 지금 코로나 작년 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. 네?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. 연봉 절반 50%씩 인센티브 상여금 주는 데도 많아요. 그렇죠. 다 잘 나가는 데도 많아요. 예. 공무원들 월급 똑같고 예. 지금 자영업하고 소상공인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방역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바꿔놓고 다 몰라라예요. 예? 식당에서 음식물 준비해 놓은 거 다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죠. 그걸 누가 책임지나요? 저는 이거 정부에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. 예, 늦게나마 예. 방역 완화 조치를 좀 연기한 건 잘한 거라고 봐요. 예. 늦게라도 안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책임은 지야죠. 피해 본 사람도 보상해야죠. 왜 정부가 잘못한 거를 모든 방역이나 모든 거를 다 식당한테 자영업한테 다 뒤집어 씌우냔 말이죠. 예,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.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자영업자분들 목소리를 전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해.